예, 뉴스룸 뒤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영어로 D지만 우리가 또 뉴스룸 D라고도 읽는데요.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로 얘기할 건 이제 내일 새벽 4시죠.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커서 네. 이걸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복장이 이제 교수님 같지가 않고 네. 너무 청년스러워서 제가 좀 이렇게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학교 얘기하면 편하게 했다가 갑자기 네. 나오게 돼서 다음번에는 의관을 정지하고 나오도록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더 다행입니다. 와닿고 그래서 너무 젊어 보이셔서 예. 대화 들었고요. 일단 뭐 기준금리 우리가 또 진지하게 기준금리를 또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에 이게 빨간색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네. 기준금리, 파란색이 한국의 기준금리인데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이번 연말에요. 예. 제가 지금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요.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번에 4.5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저도 칠판 예. 이거 잘 여기가 지금 보면 이거 써도 되죠 이렇게. 예. 0.75. 칠판을 평소 잘 안 쓰시는군요. 네, 저 이제 터치하다가 예. 칠판을 하려니까 약간 어색한 게 좀 있어요. 네. 여기가 0.75, 0.75, 0.75, 0.75. 네 번 했죠. 이게 지금 다 이제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예. 근데 이번에는 0.5니까 요거는 이제 빅 스텝.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오르긴 오르지만 저희가 아이고 많이 오르는 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구나.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야, 근데 벌써 사람들의 이제 기준점이 달라진 거예요. 네. 세 단계씩 네 번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두 단계 올리는 것도 원래는 이례적인 일인데 예. 이거를 덜 올린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래 살진 못했지만 평생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건 처음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0.5로 보시는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예, 사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상반된 시그널이 있는데요. 예. 파월 의장께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내가 좀 늦추겠다. 하지만 최종 목표 금리는 원래는 4.5%를 수준을 생각했었는데 예. 5% 수준으로 더 올리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방송에서는 여기 없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안 쓰거든요. 예, 시청률이 시청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시청자가 먼저니까. 먼저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제롬 파월 의장이 네. 교수님께서 존댓말을 써도 못 알아듣어요. 모르니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랬다 예. 저랬다 하셔도 돼요. 네. 파월 의장이 파월 의장이 상반된 얘기를 한 거죠. 속도는 늦추는 대신 목표 금리는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특이하지 않습니까? 물가를 벌써 잡는 게 자신이 있어서 속도를 만약에 늦춘다는 거라면 예. 최종 목표 금리 수준도 원래 상태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목표 금리는 올리는데 속도는 늦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러네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요청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 FRB 의장이었죠? 아니,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 재무장관이에요. 예. 그렇게 이 전임 아닙니까? 전임 FRB 그 딴 사람인가요? 그거? 예. 죄송합니다. 네. 안 쳐가지고. 예. 재무장관은 현 재무장관. 저기 연준 의장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미국의 금리를 잡아야 되는 숙제를 예. 갖고 있고요.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바로 미국의 살림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세금을 걷어서 살림살이를 하거나 예.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좀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미국 국채가 제대로 발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씩 생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 세계 많은 경제 주체들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를 고강도로 단기간에 높이 올리다 보니까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로 전환되게 됐고요. 달러값이 비싸졌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비싼 달러를 주고 미국 국채를 산다? 상당한 부담감이죠. 그렇게 또 달러 가치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미국 그 국채 발행에 여러 가지 적신호가 끼치게 됐고요. 예.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넷 옐런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미국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파월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파월 입장에서는 묘수를 둔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서의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는 대신 늦춰주겠다. 예. 하지만 나도 내 물가를 잡아야 되는 숙제를 다 푼 게 아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 그럼 대신 속도는 늦추는 대신 최종 높이는 내가 더 올릴 수밖에 없어. 이런 예. 스탠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네. 지금 뭐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알아듣기 저기 상교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사혜리님 이해가 되죠? 된다고 다 하니까. 잘 된다는데 네. 왜 그러세요? 아니, 한번 더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예. 우리 사혜리님이 잘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예. 네, 다 이해되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빚을 내서 사실은 국채 발행을 해서 거기에서 융통을 해왔잖아요. 근데 달러 값이 너무 높아지면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값이 비싸지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 국채. 표시의 국채를 사기가 힘드니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도 있는 거다. 네.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제 나왔네요. 그제 나온 것도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금리를 너무 올리면 경기 침체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런 부담은 없나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금리를 조정하는 가장 큰 주요 목표 중에 지금은 경기 침체보다는 예. 철저히 물가에만 포커스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미국의 고용 상황이 그리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만약에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감안해서 금리 상승 기조에 대한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고용 시장은 여러 가지 지표상 너무나도 견실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물가만 쳐다봐도 되는 상황이 파월 입장에서 놓였던 것이죠. 예. 그런데 최근 다행히도 시장의 전반적인 예상치와 달리 물가 상승률 기조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7.1%로 최종 발표가 됐어요. 예. 당초 시장의 컨센서스는 7.3%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0.2%포인트 정도 더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슬슬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여기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지금 많은 게 바뀌네요. 예, 저희가 이제 저기 지금 계속 우리 다른 분이 이거 칠판을 돌려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배경 화면으로 잡으려고 예.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7.1%로 이번에 최종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낮아졌고 그리고 계속 몇 달 동안 지금 하락 추세에 있으니 그렇다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기조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7.1% 상당히 많지만 높이 오른 거지만 올 들어서 보면은 낮은 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를 좀 더 천천히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서 이제 0.5%포인트, 그러니까 4에서 4.5%포인트로 미국이 높은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고 빅 스텝을 할 거라는 네. 전망인 거죠. 와, 그래도 비싸네요. 비싸죠. 네. 더 정확히 말하면 7%대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를 이번에만 올리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원래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그 기준으로 잡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입니다. 그건 뭐 근데 진즉에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법에서 명시되어 있고 자신들이 유지하기로 미션이 받은 것은 2%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 7%니까 갈 길이 먼 거죠. 그리고 특히 물가라는 것은 일종의 너울과 같아서요. 초창기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품목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 하더라도 예. 한 분기 지나고 그 다음 분기가 지나면 다른 쪽에서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또다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분히 7%까지 상승률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준 위원들 중에서 누구도 안심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서는 가짜 새벽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짜 새벽이요? 예, 이제 물가 상승이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새로운 여명이 다시 도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가짜 새벽이지 물가가 다시 꿈틀꿈틀 되면서 상승할 요인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라는 내용들인 것이죠. 일단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 예를 들어 임대료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급여도 오르고
물론 급여가 오르면 좋겠지만 일단 뭐 인건비도 오르고 네. 그러면 그런 요인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잠깐 안정이 됐을 때도 저쪽에서는 물가 인상, 그러니까 비용 상승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나중에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예, 거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근 그래서 전개되는 세부 흐름을 보면요. 예. 물가 상승률의 추이는 조금 낮아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이 와중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는 품목이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서비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어. 이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건비 상승률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더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오르기 시작하고 난 뒤에 그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또 유발되고 난 뒤에는 예.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임대료가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들도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비용들이 예. 상당히 많이 더 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받아야 될 월세 이걸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월세 인상이라는 것은 한두 달만 물가 상승이 압박하는 요인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최소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가지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다시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미국 얘기, 미국 얘기 이제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금리, 특히 이 기준금리에 관해서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벌써 우리가 3.25입니다. 기준금리가. 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스프레드가 붙어서 우리가 대출할 때 나오는 금리는 훨씬 비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더 비싼데 여기다 또 올려요. 네. 그러면 그냥 많은 나라가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기 싫지만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미국으로 돈이 몰리지 우리로 돈이 안 몰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올릴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나마 참 다행인 점이요. 다행인 게 있나요? 예. 예, 환율이 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서 1,450원을 두들길 정도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었는데 예. 이번 달 들어서 1,300원대, 어쩔 때는 1,200원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그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환율이 좀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하는 총재 입장에서도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지금 내수 경제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됩니다. 예.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한 악순환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금리가 오르면 저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꽤 있는데 네. 이자가 많이 나가지요.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 더 올리면 더 나가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심화될 경우 예. 국내에 있었던 외화 자금도 더 비싼 이자 준다는 미국으로 다 가버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더 올라갈 요인이 생겨버리겠죠. 예. 그러면 그 환율 올라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 금리 쫓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환율이 다시 안정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그 기조는 예. 당분간은 좀 멈춰도 되는 상황이 하나 생긴 거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도 사실 드물지요. 원래 네.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신흥국이니까 그렇죠. 신흥국 금리가 더 높아야죠. 더 센 게 일반적이죠. 그래야 맞습니다. 이제 금리라도 더 줘야 이자라도 더 줘야 외국의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격차를 더욱더 벌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예. 아마 우리 한은에서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0.25%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단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가 4.5가 되면 이건 뭐 이제 4시간 뒤에 한 7시간 뒤에 이제 네. FRB 발표를 봐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4.5로. 네. 그러면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돼서 네.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두 단계를 올리는 건 우리 가게나 기업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되니 두 단계면 이제 0.5%포인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0.25%포인트 한 단계만 올려서 그래도 좀 쫓아가는 모양새는 갖추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잘 지어지는군요. 예. 이게 4.5인데 이거 해보시면 아날로그가 익숙하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인데
금리는 예. 미국은 언제까지 올릴 것 같고 네. 사실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앞서 이제 환율이 안정돼서 금리 인상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네. 저희도 어차피 올리긴 올려야 돼요. 예. 저도 싫어하지만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 추세가 언제쯤 꺾일 걸로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은 사실 예고를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2단계 정도 이번에 7시간 뒤에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내년에도 한 단계씩 한 차례 내지 2차례를 올려서 5% 수준까지 목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나 뭐 2분기 이렇게 되나요? 네, 아마 상반기에 전부 다 올려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얼마 전에 하는 총재께서 직접 발표를 한번 했어요. 예. 금통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금통위원들의 중론이 한 번 정도는 더 올리자. 0.25%포인트를. 예. 그렇지만 그 이상은 더 올리지 말자.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부채 문제가 예. 우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 경제는 내년도에 경기 침체의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한 단계만 더 올리고 당분간은 더 올리는 기조는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막 이렇게 5% 내년에 가도 네. 5로 가도 우리나라는 뭐 3.5 정도에서 당분간은 유지될 유지가 것으로 될 보입니다. 가능성이 좀 있는 거군요. 예, 일단 환율이 안정이 되면 맞습니다. 근데 돈이 막 쫙 빠져나가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럴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좀 다행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예. 근데 다행이게 환율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서 자국의 그 환율 시장을 우리가 관리할 때 예.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미국의 환율 보고서라는 겁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자국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예. 값싼 물건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하는 인위적인 장난을 치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정례적으로 관찰 대상국 환율 조작국이 누구인지를 발표하는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금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금리를 통해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달러를 풀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게 되면요. 이 통상 무역에 있어서 많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11월 달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경제 상황으로서 환율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예. 미국에서 어느 정도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담겨준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다? 금리를 꼭 올리지 않더라도 환율을 막을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우리가 더 얻어낸 거라고 근데 보시면 이제 되겠죠. 원래 미국이 이제 환율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환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수출이 용이해지니까 네. 미국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불안한 건 환율이 높아지는 게 불안한 네. 거니까 사실은 방향은 좀 다른 얘기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현재는 뭐 달러 값이 높아서 환율이 미국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은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댓글들로 많이 얘기들을 주시는데 저희가 좋은 댓글을 보내주시면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중에 좋은 댓글에게 영어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모인 댓글이 AD님 좀 있나요? 있으면 또 주시고요. 지금 작가님이 지금 뽑고 있는데요. 네. 예. 뭐 하여튼 그러면- 첨언을 좀 드리면 예.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환율 보고서는 오르든 떨어지든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걸 다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개입을 해도 어느 정도 용의를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보던 금리야. 우리나라만 해도 3.25%가 기준금리면 여기에 이것저것 붙이다 보면 뭐 6%, 7% 대출금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부담인데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일단 조금은 우리나라도 더 올릴 것 같다. 네. 떨어지는 건 언제 떨어질까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계부를 예상하려면은 언제부터는 이자가 좀 줄어들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 물가는요. 저도 예전에 제 지도 교수님께 배울 때 그런 표현을 들었는데 산불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서울이 고향이라서 산불이 뭔지 잘 모르는데 예. 그 비유가 무슨 얘기인가 여쭤봤더니
산불은 다 잡은 것 같지만 다시 탄대요. 어디서? 아. 그러니까 물가도 똑같다는 거죠. 물가가 다 잡은 듯하다 보이지만 다시 어디선가 또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예년의 과거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예.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얻지 않으면 금리 기조의 변화는 잘 안 생겨요. 어.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금리 기조가 이제는 멈춰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예. 그 오른 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새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 네. 또는 사업을 하시려는 분, 또는 뭐 빚을 좀 빌려서 뭘 해볼까, 또는 빚을 좀 갚아볼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 금리 동향이 어떻게 될지를 잘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이 물가는 산불과 같아서 언제 잡힐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확실히 잡히는 신호를 보고, 왜냐면 물가와 금리는 현재는 아주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댓글을 또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지금 1,600명 정도 계신데 댓글 올리시면 영어 상품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확률이 낮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 네, 그 환율하고 금리 얘기하면 자꾸 높다 낮다가 헷갈려서. 예. 알겠습니다. 저기 마블러스님, 다른 분부터 좀 얘기를 해요. 네. 김영환님, 물가가 정점 찍었다는 소식에도 국민들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듯 걱정 중입니다. 물가를 물가로도 이렇게 해서 네. 얘기를 하셨고요. 이가영님, 저녁엔 뉴스룸, 아침엔 8시 상암동 클래스. 이거 우리 기자입니다. 이거. 아, 예. 네, 이가영 앵커, 아침 예. 상암동 클래스 앵커인데 예. 눈에 갑자기 친숙한 이름이 떠서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침엔 8시 상암동 클래스 얘기해 주셨고요. 열쇠냥이요, 박정우님인데, 박정우 교수님이랑 외모도 비슷하고 이름도 같은 정우라 뉴스에 나온 사람 너냐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보고 있는데 나도 놀랐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 예, 지금 혹시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보고 계신데 다른 분이, 그분의 다른 분, 이름이 똑같대요. 근데 네. 그분의 다른 분이 너 혹시 방송 나오고 있는 거야? 하고 주셨다고 합니다. 예. 역시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요. 뭐 늘 이런 얘기는 늘 나오니까요. 박경선님, 성태형 좋아요라는 이런 의견은 뭐 자주 예, 있으니까 예. 그냥 잠깐만 얘기하시고, 뭐 그다음에 여기 링님, 저 앵커는 가끔 보면 개그맨 같아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조혜리님, 영화 상품권 잘 받았어요. 덕분에 머리 잘 식혔어요라는, 이게 실제 저희가 영화 상품권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요. 접동세님 카카카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단메일 보냈습니다. 접동세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영화 상품권을 저희가 또 2장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름이 같은 열쇠냥이요 박정우님 어떻습니까? 전 너무 좋습니다. 박정우님이 반대하시면 안 보내요. 아닙니다. 보내주십시오. 저랑 또 외모도 비슷하다니까 예. 더욱더 친근감이 있네요. 예, 외모도 비슷하고 뭐 나도 놀랐음 이러는데 놀란 박정우님께 영화 상품권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블러스님, 영화 티켓 죽어도 당첨 안 되네. 우리가 이런 얘기 쓰면 또 바로 구제해드리거든요. 마블러스님도 영화 상품권 2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요점 정리로 박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요점 정리로 하면, 미국이 일단 금리는 0.5% 포인트 올릴 거다. 이거 이제 많은 외신들도 네. 전망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속도를 좀 더 금리 속도 늦출 수 있고, 다만 물가가 언제 잡힐지는 모르니, 네. 그러니까 높아진 금리가 떨어지기는 좀 아직은 기다려야 쉽지 된다. 않아 보이니 네. 이걸 잘 봐라. 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아주 급한 거 아니면 더 빌리는 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요. 쉽게 말해서. 네. 알겠습니다. 푼돈 있으면, 남는 돈 있으면 갚아라. 예, 맞죠.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그렇죠. 좋은 예.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정호 교수님과 한 얘기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뉴스룸 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